그러면 1월 4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봤던 논문은 좀 맛있는 거 위주로 골라서 봐봤습니다. 첫 번째는 NFT 구매 절차랑 그 각 절차 프로세스에서 이 신뢰하는데 어려움들을 분석한 이 서베이 리서치 페이퍼였고, 그래서 얘네는 일단 인트로덕션이 있고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자신이 제시를 하는 그 리서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가설을 한 네 가지 정도 설정을 해서 그 가설이 이 분석 결과 정말 타당한 가설인지 도출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론까지 냈던 페이퍼였고요. 일단 초록을 보면 일단 NFT가 이 유니크함이 점점 더 이제 대중에게 어필이 돼서 인기가 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FT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필연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왜 시작되냐? 디지털 어셋의 파이널 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해서 돈을 주고 NFT를 샀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산 그 마지막 최종적인 NFT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구매 프로세스에서 좀 더 명확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NFT 구매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며 그 모델의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트러스트의 역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트러스트가 필요한 부분을 나열했는데 암호화폐 지갑에서의 트러스트, 암호화폐 구매에서의 트러스트, NFT 마켓에서의 트러스트, 그리고 구매 후 서비스에 대한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쭉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인텐지블이나 피지컬 어셋 등의 오너십을 다 입증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몇 가지 떠오른 트렌드들이랑 기술이랑 섞여서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탑승을 하지만 더 많은 대중에게 선택을 받거나 지속 가능 BM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고, 이 NFT 구매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은 다 이걸 감추고 싶어 한다. 그리고 NFT 구매자는 보통 원오프 구매이기 때문에 이 구매가 일어나기 전에 이걸 이용해 본 경험도 없을 거고 그 구매를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다시 사용하지도 않을 거다. 일회성이 많다. 그리고 NFT 구매의 불명확성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디지털 재산을 살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이유로 NFT를 구매하는데 그거는 유니크니스를 잡고 싶고 오너십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고 이 혁신 수용 모델에 비춰봤을 때 자, 이게 아직 초기 스테이지이므로 적은 사람들만 구매 프로세스를 수행해서 충분히 그 산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NFT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이 트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디지털 콘텐츠 진위 증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리서치의 질문과 목적은 첫 번째로 NFT 구매 시 어떤 스테이지를 구체적으로 겪는가, 그 두 번째로 나온 스테이지에서 각 스테이지에서 구매자가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업스트랙트 네 가지 기준에서 이 트러스트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또 이제 던지고 있는데, 음, NFT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또 네 단계로 누군가가 NFT를 만들고 NFT 마켓이 이제 판매를 하고 이 세 번째로 팬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팬이 뭐 토큰을 산다라는 거 같고 마지막에는 온라인 게임 가상 아이템이 NFT 마켓에 민팅되는 절차도 있고 바이낸스 마켓이 제안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 계정을 생성하고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마켓에 접근해서 구매하고 싶은 NFT를 정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이런 특성이 있었고 이 오픈시랑 바이낸스 비교를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마켓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픈시에 비해 바이낸스가 취급하는 암호화폐 종류가 되게 많았고
거래 수수료도 달랐고, 얘네가, 어, 주장하는 그 모델도 4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결제에서의 신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최종 결과물, 아까 파이널 폼이 그 자체가 몇 가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책들이 존재를 하지만 완전히 해결을 절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명성 있는 아티스트의 신원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페이크 NFT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증권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NFT로 판매되는 증권을 자기 마음대로 파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가격 조작을 위해 자신의 NFT를 비싼 가격에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그시 스캠이라고 이제 돈만 받고 줘야 되는 걸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법적, 규제적 이제 프레임워크는 그동안 이제 존재는 했지만 불충분하고 불완전해서 각 국가들의 이 NFT를 바라보는 법적 태도도 달랐는데 한 크게 3가지로 채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법의 예시는 엘살바도르가 있고 대부분 합법은 프랑스가 있고 대부분 불법은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자들의 믿음과 신뢰에 합법적 프레임워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사람들은 테라 루나 사태나 FTX 사태처럼 사후 복구 방법이 없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전형적인 NFT 구매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지갑이나 플랫폼을 활용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고 세 번째는 NFT 마켓에서 NFT 구매를 위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고 네 번째는 구매 후에 논쟁, 뭔가 잘못됐을 때 환불을 받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다루는 부분이 네 번째였고요.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첫 번째 이 실험 가설이 나오는데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신뢰는 NFT 구매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두 번째 가설은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신뢰는 NFT 구매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NFT 마켓에 대한 신뢰는 NFT 구매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네 번째 가설은 NFT 구매 후 논쟁 해결에 대한 신뢰는 NFT 구매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4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리서치 방법은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나 믿음 등의 추상적인 아니, 추상적인 그 변인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위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변수들의 파악이 필요해서 이 PLS SEM이라는 적합한 모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의 통계적 검정력 그리고 1%의 신뢰, 최소 176명의 참가자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서베이를 진행을 한 게 이 총 262명 중 231명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았고 그 서베이 문항은 6개의 인구 통계적 문항, 15개의 변수 측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본 결과 간단히 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베이 문항을 7점 척도 서베이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인 7점을 찍은 비율이 전체의 9%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NFT 구매 프로세스에 이제 컨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신뢰도가 마켓보다 훨씬 높다. 이런 큰 2가지 결론이 있었고 측정 모델을 보면 일단 이 5가지 잠재 변수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NFT 구매 자체에 대한 신뢰도 요거를 종속 변인으로 보고 이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 잠재적인 4가지의 독립 변인을 둬서 이 5가지의 상호 관계에 대한 평가를 했고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계수와 평균 분산 추출 분석을 통해서 이 2가지를 모두 해보니
충분한 수렴 타당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렴 타당도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건지를 찾아보니 이 측정 방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를 입증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3의 판별 타당도는 측정된 변수는 그것들의 잠재 변수와 강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요 5개의 이 변인들을 여기 잠재 변인으로 두고 그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변인을 각 3개씩을 뽑아서 서베이 문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딩이란 것은 이 변수들 사이에서의 상관관계고 판별 타당도는 이게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 TD, 그러니까 Trust of Dispute에서 TD인데 TD와 TD가 가장 높고 TDM과 TM이 가장 높고 이렇게 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측정 변인으로 측정한 결과가 이 잠재 변인과 충분히 강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잠재 변인을 판단하기 위한 이 측정 도구가 좀 알맞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모델을 보면 이 테이블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 이 철수인 NFT 구매의 TN으로 가는 게 어떤 변인이 가장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니 TD가 TN, TM이 TN, TWTN이 가장 강하게 나와서 사후 서비스, 그리고 마켓, 지갑에 대한 신뢰도가 선행되면 이 NFT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의 발견을 보면 이제 NFT 구매가 한 가지 액션으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4가지 확연히 갈리는 기술 채택 스테이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4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암호화폐 구매 단계에서는 좀 이 신뢰도가 가장 덜 중요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실험이 이론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은 이제 이커머스 구매 프로세스 관련 선행 연구들과 현 실험 4단계가 좀 링크가 돼 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신뢰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 실험이 또 링크가 되어 있고 이 4단계가 NFT 마켓이 등장하기 전과 후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첫 번째 1, 2단계는 NFT가 등장하기 전이고 여기 3, 4단계는 NFT가 등장하는 후라서 이 실험을 토대로 이커머스 생태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커머스 자체만 보지 말고 이게 넓게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사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컬 기여를 보면 이제 NFT 같은 이노베이션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리젝트를 당하지만 그 후에 인기를 얻어 판매자들은 그 속도를 캐치업하기가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각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신뢰성에 중요성을 이제 부여하면서 회사들은 이 NFT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로드맵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뢰를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 신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제 오픈시와 바이낸스가 좀 다른 입장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오픈시는 2가지만 관여하고 있었고 바이낸스는 4가지 모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NFT 구매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 신뢰라는 것을 주제로 실험했던 것이 의의가 있었다. 이게 많이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실험의 여러 한계를 동시에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보면, 이제 이게 그 서베이 집단 자체가 유럽 사람들로만 대상으로 해서 다른 대륙에서 똑같이 실험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신뢰도의 중요도가 낮다. 지갑과 마켓 애프터 서비스 대비. 근데 이유는 또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이걸 보면서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테이크어웨이는 이 정도 실험은 좀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을 획득했고, 이제 이번 연도 12월에 출판된 논문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실험이 아직 많이 없어서 이게 또 기회다. 실험을 하면 되지 않나. 그 신뢰나 믿음 타당 등의 추상적 개념의 정량적 구체화 방안에 대해선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봤습니다.